자, 여러분 이어서 13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첫 번째가 송전철탑에서 등가 선간거리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철탑의 그림을 주고 원래 등가 선간거리면 각각의 선간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출제자는 선간거리 준 것이 아니고 철탑 간의 각각의 높이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암의 길이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지금 밀리미터로 줬고요. 물어본 문제는 미터로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 수치를 전부 다 이제 미터로 환산하시면 되니까 6,700이면 뭐 6.7, 얘는 7.3, 8.3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복원된 문제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라는 건데 수치는 조금 시험하고 혹시라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시험에 나온 수치대로 기억을 가지고 복원을 됐습니다만 혹시 수치에 약간의 오차가 있다면 참고하시고요. 푸는 방법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먼저 등가 선간거리를 구하기 위해선 각각의 선간거리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이 철탑 끝에 전선이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 C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A, B 간의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A부터 B까지의 선간거리, 얘를 DAB라고 가정한다면 자,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B를 향해서 수직선을 내려 긋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AB는 요 빗변의 길이가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 제곱과 높이 제곱을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높이는 8,600이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8.6 제곱에다가 요 밑변의 길이는 지금 B 철탑의 요 팔 길이에서 A 철탑의 팔 길이를 뺀 만큼이 요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럼 미터로 계산할 거니까 7.3m에서 빼기 6.7m를 빼서 제곱한 다음 루트를 씌우시게 되면 이게 바로 AB 간의 선간거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하나 얻을 수 있겠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DBC, DCA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DBC는 여기 B에서 C까지의 거리가 되겠고요. 역시 수직선을 그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생각하셔가지고 높이는 7.7m고요. 밑변은 8.3에서 7.3을 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A 간의 거리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 요 C에서 A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높이는 얘네 둘을 더해야 되겠고요. 밑변은 여기서 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하신 결과 자, 이렇게 AB와 BC와 CA 거리가 계산돼서 나온다 이 얘기고요. 이 세 거리를 가지고 이제 등가선간거리 구하시게 되면 세 변의 길이를 모두 곱한 다음 3제곱근을 씌우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우리는 10.31m가 된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간격 500mm인 정사각형 배치에 4도체에서 그래서 자, 정사각형 배치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때의 소선 상호 간의 기하학적인 평균거리 구하라. 우리 기하학적 평균거리 또는 등가 선간거리 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D2라고도 쓰고 또는 D0라고 가정한다면 정사각형일 경우는 육승근 루트 2의 한 변의 길이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한 변의 길이는 500mm인데 미터로 물어봤으니까 0.5m가 되겠고요. 여기 육승근 루트 2를 적용하시게 되면 결국 평균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정사각형 배치가 아니고 또 전선이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때는 우리가 여기 6승근이 아니고 3승근 루트 2에다가 D가 된다라는 것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기회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용전압 220, 옥내 배선에서 소비전력이 60W에 역률 90%. 자, 일단 60W짜리고 역률이 90%입니다. 형광등 5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전력 100W짜리인 백열등이 60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백열등은 역률에 대한 얘기가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열등은 역률을 1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형광등의 역률은 90%, 백열등의 역률은 1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최소 분기회로수가 몇 회로가 되느냐? 단 16A 분기회로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분기회로 구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분기회로수 구하려면 일단 부하의 총 설비 용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총 부하 설비 용량 전체 부하 설비 용량을 결국은 사용 전압에다가 분기회로 전류로 나눠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분기회로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 부하의 설비 용량은 기본적으로 P상분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바로 볼트 암페어라는 P상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결과는 소수점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기회로수는 절상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전압은 220V라고 준 거고요. 그렇죠? 이 분기회로 전류는 16A를 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됩니까? 그렇죠? 부하 설비 용량이 총 얼마가 되는지만 구하시면 되는데 이 형광등의 용량과 백열등의 용량을 합성해야 될 때 역률이 서로 다르죠. 역률이 다른 부하는 항상 벡터 합을 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P상분을 구할 거니까 P상분 볼트 암페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효분의 제곱, 무효분의 제곱을 해서 루트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으로 나눠서 벡터 합으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60W짜리 형광등을 보시게 되면 먼저 유효 전력은 당연히 60W가 유효니까 60W에다가 등수만 곱하면 3000W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무효 전력을 알아야 되는데 무효 전력은 출제자가 주질 않았죠. 대신에 우리가 무효 전력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유효 전력 P에다가 탄젠트 세타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P 탄젠트 세타 이게 바로 무효 전력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P는 유효 전력이니까 60W가 될 거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자, 코사인은 역률이 0.9, 사인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사인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P 탄젠트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등수 50을 곱하게 되면 이게 무효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광등은 유효분과 무효분을 찾았고요. 이제 백열등은 역률이 1이기 때문에 어차피 무효 전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안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 유효 전력만 존재하는 거니까 100W짜리가 60등이라서 6000W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럼 얘네들을 합성할 때 유효는 유효끼리 더하시고 무효는 무효를 따로 적용하셔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답니다. 유효 전력의 제곱, 무효 전력의 제곱, 루트 씌워서 전체 용량이 이만큼 나온다 이거죠.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분기회로수를 구하시면 전체 용량에다가 전압과 분기회로 전류를 적용하셔서 2.589가 나오고요. 무조건 소수점은 절상하셔야 되니까 3회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에다가 16A 분기 3회로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번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유사한데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가볍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투투나인 싱글라인을 잠깐 보면요. 여기 피레기 보이시죠? 예, 피레기의 역할 물어보면 간단하게 이상전압 내수시 내전류를 방전하고 속률을 차단한다. 가볍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피레기의 구비 조건 4가지를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제한전압이 작을 것 또는 상주파 방전기 전압이 클 것, 충격 방전기 전압이 낮을 것,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도면을 볼게요. 도면 보면은 지금 변압기가 투뱅크로 이루어져 있죠. TR1과 TR2가 있고요. TR1은 변압기 용량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TR2를 보면은 변압기 용량이 안 적혀져 있죠. 변압기 용량 계산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TR2가 담당하는 보안은 일반 동력이 있고 비상 동력이 있다. 즉 TR2의 변압기 용량 선정 시 이 두 개의 설비 용량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TR1은 뭐예요? 전등 및 전열이네요. 그러면 부하구는 크게 3가지로 나누었네요. 전등, 전열, 그 다음에 일반 동력, 비상 동력.
크게 세 가지로 나눴고 여기 보면 뭐 ATS 뭐 잠깐 보이고 비상용 발전기가 보이네요. 근데 이런 거나 이런 것은 이번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크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부하군 3개가 있고 그다음에 TR2는 얘하고 얘가 감당을 한다.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양가로 1번 보시면 이제 뭐 필액에 관련된 건데 뭐 간단하게 이 정도는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가로 2번을 보면요. 자, 부하 집계와 입력 환산표를 완성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주어진 조건 잘 보시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문제는 첫째 자리까지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써주세요라는 거고요. 자, 부하를 한번 볼게요. 부하를 보면은 자, 지금 설비 용량과 이제 효율이 됐는데 전등 및 전열, 그 다음에 일반 동력하고 비상 동력이 있었죠. 얘가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TR2와 관련된 거죠. 얘는 뭐였죠? TR1이었죠. 그 다음에 전등 및 전열 설비 용량이 350이고 일반 동력 635고 그 다음에 비상 동력은 부하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또 효율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용량들을 줬죠. 그 다음에 이제 8000W는 여러분 킬로와트로 바꾸면 8kW다. 이 정도는 가볍게 바꾸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수치는 여러분 요 100%, 요거 85%, 그 다음에 여기 85, 85, 85, 100%는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뭐예요? 효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률도 줬어요. 역률 한번 찾아볼게요. 역률 보시면 80%, 90%, 90% 줬고 수용률 60%, 45%, 100%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용률이라는 수치는 언제 필요해요? when? 언제 필요하죠? 예, 그렇죠. 변압기의 용량을 우리가 계산할 때 바로 이러한 수용률의 수치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 TR2의 용량을 구했었다. 구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입력 환산표를 채우는 게 시험 문제였는데 저는 이걸 다 채워봤어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렇게 다 채우는 게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동글뱅이 1이었다. 그리고 여기 유도전동기 얘가 이제 동글뱅이 2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동글뱅이 3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몇 개를 물어보든 여러분 문제 푸는 방법은 다 똑같겠죠.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들이 이렇게 다 채우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1번, 2번, 3번 몇 가지만 이제 채우는 거 요 정도였는데 뭐 크게 달라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입력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설비 용량이란 건 뭐예요? 출력값이죠. 그럼 출력 입력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효율로 나눠주고 역률로 나눠줘야겠죠. 왜? 입력 환산의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 피상전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분을 역률로 나눠야 피상분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역률로 다 나눠준 거죠. 그랬을 때 437.5, 830.1, 뭐 19.6, 19.6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첫째 자리까지만 표기라는 거죠.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소개가 있는데 이 비상동력이 62.5다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 얘네들 이 친구들의 합계가 얼마다? 62.5다라는 거예요. 단위는 마찬가지로 킬로볼트 암페어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 62.5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력에서 830.1 얘하고 이 입력값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기준해서 얘네들 누가 감당해요? TR2가 감당하죠. 그래서 TR2의 변압기 용량 구할 때 이러한 수치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양가로 3번을 볼게요. 자, 양가로 3번에서 단선결선도와 이항의 부하집계표에 의한 TR2의 적정 용량을 구하래요. 즉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데 조건 줄게요. 자, 보시면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군의 부등률은 얼마로 한다? 1.3으로 한다. 그럼 부등률 주어지면 나눠줘야 되고요. 자, 여유 15% 정도. 실제 시험에서 이제 15%를 줬다고 가정하면 1.2로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1.2로 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전에 이제 여러분 각각의 수용률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30.1에다가 수용률 곱하고 그다음에 비상동력에다가 또 수용률 100% 곱하기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압기 이제 용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385.7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 규격 값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고르셔야겠죠. 얘보다 높은 거 얼마짜리? 400짜리. 그래서 400kVA가 변압기의 용량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양가로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죠. 예, 양가로 4번. 단선 결선도에서 TR 2차 측의 중성점의 접지선의 굵기를 구하시오. 예, 접지선의 이제 굵기를 구하는 건데 잠깐 그림을 돌아가서 확인을 하면 많이 가야겠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요 부분, 요 접지선의 굵기를 구하세요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우리 조건을 한번 또 보여요. 그럼 참고사항을 보시면은 접지선은 이제 GV 전선을 사용하고 표준 굵기는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계산값에서 여기서 이제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우리 수험 선생님들께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완벽하게 암기하지는 좀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유사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도체 재료나 저항률이나 온도 계수와 열 용량에 따라 초기 온도와 나중 온도를 최종 온도를 고려한 온도 계수가 143이다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온도 계수는 143을 줬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고장 전류는 변압기 2차 전격 전류의 몇 배로 한다? 예, 20배로 한다더라. 자, 그 다음에 변압기 2차 측 과전류 보호 차단기는 고장 전류에서 몇 초 이내? 0.1초에. 이게 이제 T가 되는 거고요. 자, 고장 전류를 I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전격 전류의 몇 배? 네, 20배로 한다. 요 I가 제가 고장 전류다라는 거예요. 고장 전류.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요 I는 전격 전류잖아요.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3 곱하기 V분의 P로 구하죠. 근데 변압기 용량 TR2 우리가 구하지 않았습니까? 400kVA라고. 그래서 400 넣어주고 루트 3에 곱하기 만약에 분자를 킬로로 간다라고 하면 얘도 킬로로 바꿔주면 되겠죠. 2차 측에 선간자답이 380V였습니다. 아까 이 그림 다시 보시면은 거의 써 있어요. 380. 그러면 뭐 0.38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380을 넣고 분자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을 하셔도 되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썸띵 얼마 나올 거예요. 그 썸띵 값에다가 몇 배? 20배 하면 그게 뭐다? 예, 고장 전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제가 해설을 달아봤어요. 그래서 2차 측 전격 전류 I2라고 할게요. I2는 루트 3 V분의 P인데 이렇게 구해서 607.74가 나왔더라. 그러면 이 수치를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접지선의 굵기를 구하는데 예, 온도 상승 계수값 줬기 때문에 요걸로 여러분 풀어볼게요. 그럼 K는 얼마예요? 예, 143 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I값 있죠. 요 I값. 요 I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장 전류예요. 고장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 20배. 그거 한 값에 얼마? 제곱하는 거죠. 그리고 예, 통전 시간 몇 초? 0.1초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계산하면 26.88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보다 높은 값을 여러분 주어진 조건에서 선정하면 되는데 여러분 암기하고 계시죠? 이 정도는. 그래서 35mS 이렇게 여러분께서 푸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